그 전에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약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부분에 컨테이너 부분 헤더 태그까지 잘라주고요. 헤더 밑에 넣습니다. 이 부분 보면 제목 부분에 밑줄이 있는데, 링크 부분에 밑줄이 있는데, 밑줄 부분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밑줄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를 먼저 만들려면 functions.php 파일에 가서 메뉴를 등록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워드프레스가 제공하는 함수를 불러오면 되고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여러 개의 변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array 값으로 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에 메뉴 이름을 적어주고요. 메뉴 이름은 정해진 게 아니고 임의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적는데, 이거는 왼쪽은 메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관리자 화면에 보여지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밑줄 2개 넣고 가로를 넣은 거는 번역을 위해서 미리 설정을 해 두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터 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 나왔고요.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실습하시기 전에 페이지를 만들어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주 메뉴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이게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프라이머리 메뉴라는 부분이 코드에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이 부분도 바뀝니다. 이 부분도 바꿔주시면 이 부분도 바뀌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메뉴를 만들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하단 메뉴, 이거 쓰면 안되고 메뉴를 생성을 해야죠. 그래서 하단 메뉴라고 적고요. 생성을 하고 이렇게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푸터 메뉴 하고 저장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새로 고침을 해도 나오지 않죠. 왜냐면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등록만 해줬을 뿐이지 여기 페이지 상에는 아무런 메뉴를 만들지 않았죠. 어떤 메뉴도. 여기서 이제 메뉴를 만들면 됩니다. 메뉴를 만드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푸터 부분에도 똑같이 넣어줍니다. 밑에 부분에 나올 수 있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세로 고침을 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변수명을 적어주고요. 임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변수명은. 그리고 여기에 따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워드프레스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대로 정해놓은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 오른쪽 부분에 아까 펑션즈 파일에서 설정을 해두었던 메뉴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떤 이름을 가진 메뉴가 여기에 나올 것인지 여기에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푸터 부분은 똑같이 푸터 부분도 적어주시면 되고, 푸터 부분도 이렇게 나중에 다른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하나의 변수만 쓰지만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두겠습니다. 어레이로. 그 다음에 이거는 푸터 부분이라고, 푸터라고 이름을 써놨었죠. 펑션즈 파일에서 푸터라고 이름을 썼죠. 이 푸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곳이든 메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싶은 곳은 어느 곳이든 메뉴를 넣을 수 있고요. 저장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이제 CSS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메뉴 같지 않고 리스트 같죠? 그러면 여기에 적어줘야죠. 먼저 기본적으로 UL 엘리먼트에 있는 마진 값과 패딩 값을 0으로 초기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없애주고 가로로 배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밑에 외곽선이 밑에 보더가 이 메뉴보다 위로 올라가 있죠. 메뉴를 보면 사이트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메뉴 부분인데 이 메뉴 부분은 사이트 헤더 클래스를 가진 헤더 태그의 안에 있죠. 그래서 자식 태그인데 이 자식 태그에 있는 내용이 헤더 태그의 밑에 외곽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은 플로트 버그인데 플로트 버그가 왜 생기냐면 외부 부모 태그의 너비나 높이가 설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식 태그에 플로트 값을 줬을 경우에 부모 태그의 높이가 0이 돼버립니다. 인식이 안 돼서 0이 돼버리고 그 위에 플로트 값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그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그 정해진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알아두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적용을 시키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코드의 내용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 부분만 한 1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게 정해진 코드니까 궁금하신 분은 클리어 픽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원리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클리어 픽스 코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더 메뉴 CSS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주 메뉴 적고, 패딩 값을 주고요. 패딩 값을 주고, 그 다음 보도 값을 주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이 아랫줄이 좀 겹치는 것 같죠? 아랫줄이 겹치니까 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없고 간격을 띄워 볼게요. 간격은 이렇게 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후보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후보 기능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마다 그 페이지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해당 메뉴의 색상이 바뀌는 기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넣을 때 우선 이거 보시면 요소 검사를 해보면요. 여기 요소 검사 해보면 리스트 태그에 더블 클릭을 해보면 클래스명이 나옵니다. 이 클래스명을 보면 커렌트 메뉴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커렌트 메뉴 아이템이라는 게 있죠. 근데 지금 현재 회사 소개 페이지입니다. 업무 영역을 가보면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커렌트 메뉴 아이템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락하기도 마찬가지고요. 없고요. 근데 업무 영역으로 가면 업무 영역에 가보면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가면 커렌트 메뉴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워드프레스가 클래스를 이렇게 동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커렌트 아이템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요. 폰트는 화이트라고 적고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메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단 메뉴를 CSS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단 메뉴.
우선 간격을 넓히고요. 간격을 넓히고 패딩 값도 주고요. 그 다음 보더 값을 줍니다.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보더 값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스트 마지막 보더 값을 지웁니다. 그러면 네, 완성이 됐습니다.